안녕하세요. 미국 렌탈하우스 전문 컨설턴트 박희천 본부장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됐는데요. 코로나도 이제 조금씩 그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이번 연휴 기간에 많은 분들이 그 야외 나들이를 나오신 것 같습니다. 거리에 차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유원지라든지 관광지 근처에는 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진짜 오랜만에 보는 그런 풍경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 빨리 좀 어떻게 진정이 돼야 될 텐데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온 국민이 또 현장에서 진짜 땀 흘리면서 고생하시는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가 다 이제 녹아들어서 어, 최소한의 짧은 기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 종식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그 사태가 이제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뭐 갖가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제 미국 렌탈하우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모 드라마에서 그 평택 뭐 미국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제 렌탈하우스 단지가 촬영에 일부 등장하기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렌탈하우스 평택 자꾸 이제 물어보시고 문의 전화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그 드라마 이외에도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찾으시던 분들이 상가라든지 원룸 오피스텔에서 지금 요즘에 많이 고전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정적인 다른 수익형 부동산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이제 많이 검색을 하시다가 평생 미국 렌탈하우스에 대해서 많이 문의들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뭐 그전부터도 뭐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진짜 평택 미국 렌탈하우스만큼 안정적이고 또 수익이 높은 그런 투자 종목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제가 이제 안내도 해드리고 있고요. 단지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떤 부동산 투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대 과대 광고, 그 다음에 좀 부풀려져 있는 허위 광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하는 상담사 분들이 욕심을 내서 물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투자자들에게 권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뭐 그런 거는 진짜 그 양심적으로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뭐 저도 기존에 실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고의는 아니지만은 그 시행사나 이 시공사의 내부 사정이나 그분들 오너들의 마인드를 잘 몰랐을 경우에는 그냥 단지 그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좀 잘 짓겠다, 좋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부분만 또 인간적으로 믿고 분양을 저도 안내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에도 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저만이라도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해서 좀 안전한 확실한 렌탈하우스를 소개를 해드리는 쪽으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 상담사 분들도 렌탈하우스를 어떻게 분양해야 되는지 뭐 이제 관심도 갖고 하시는데 물건 자체에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분양 상담사 분들을 위해서 미국 렌탈하우스에서 기본적인 이제 강의를 이제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첫 번째 강의를 했는데요. 좀 뭐 자주 이제 대중들 앞에나 여러분들 앞에서 많은 분들 앞에 서서 이제 말씀을 드리곤 하지만은 매번 쑥스럽고 또 가끔씩 또 실수도 하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미국 레터에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조금 몇 편에 대해서 몇 편으로 이제 연재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3회 정도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렌탈하우스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를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회 분양 상담사 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던 강의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면서 조금씩 같이 미국 렌탈하우스에 대해서 알아가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양상담사 학교.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군 렌탈하우스 바로 알고 안내하기 시간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드시죠? 정부에서는 뭐 이런 대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어떤 지원은 거의 느끼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얘기들은 많이 나오지만 확정된 것도 별로 없고요. 또 여야 정치인들 간의 또 의견들도 이견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정리가 좀 많이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자,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전에 사스와 메르스 때를 뒤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그 위기 속에서 부동산에 투자하시고 또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은 돌아보고 나니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였다라고 또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특히나 이 미국 렌탈하우스는요, 달러를 선불로 받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굉장히 또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렌탈을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정부에서 착한 임대인 사업에 동참해 주세요 하고 또 독려를 하다 보니까 50만 원 월세 받으시던 분들이 또 임차인들이 힘들다 하니 또 30만 원만 내라, 반만 내라.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뭐 5, 6개월씩 또 월세를 밀리신 분들도 있는데 뭐 워낙 지금 상황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또 나가라고 말도 못 하시고 가슴앓이 하시는 임대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미국 렌탈하우스를 살짝 설명이나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은 지금 돌아보니 굉장히 좋네. 경기를 타지도 않을 뿐더러 달러를 현찰로 1년치를 미리 받아놓고 있으니 요즘같이 또 환율이 높아지면 또 그로 인한 또 환차익도 또 보는 재미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아무래도 다른 일반 임대 사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국 렌탈하우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미국 렌탈하우스, 자 바로 알아보죠. 자, 전국에 6.25가 끝난 이후로 전국에는 많은 미군 기지들이 산재를 하게 됩니다.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우리 용산 이태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원주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쪽으로 뭐 의정부, 동두천, 춘천 많은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그리고 남쪽으로도 뭐 큰 도시 주변으로 다 있었어요. 광주, 부산, 대구, 대전, 군산. 전국에 이렇게 산재해 있던 미군 부대들이 어떤 훈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자, 6.25 전쟁 이후에 도로망이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외곽지에 있던 부대들이 우리나라 전체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도심 주변으로도 계속 붙게 되고 그 다음에 훈련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이동하려다 보니 도로에 또 차량들도 많아서 도로에 혼잡도 생기고 주로 이제 밤에 이동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한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려를 하고 있던 중에 또 이 중국의 군사력이 동북아에서 굉장히 크게 단기간에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를 해소하려고 생각하다 보니 자, 중국에서 제일 가까운 이 평택을 생각하게 되죠. 평택에 오산 공군기지도 원래 있었고 그 밑에 조그마한 기지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확장해서 지금 통합기지로 발전한 캠프 험프리스입니다. 2014년부터 이 작업이 계속 시작이 됐고요.
자, 이전 사업은 2016년부터 자, 전국에서 이전이 시작돼서 자, 오산 공군 기지와 평택 통합 기지로 전국에 있는 미군들과 미군 기지의 장비들이 다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내년 초면은 거의 주한미군의 평택 기지로의 통합 이전 사업은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후에 이제 대구 외관은 병참 기지의 역할로 해서 남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에 있는 미군들의 이동이 시작되다 보니 자, 각 부대에서 살고 있던 영해 거주를 하던 렌탈하우스에서 거주를 하던 미군들, 군무원들이 살고 있던 렌탈하우스가 이 주변에 다시 또 지어져야겠죠. 그 숫자만큼. 그래 갑자기 많은 렌탈하우스가 지어지고 또 입주하고 하다 보니 투자자들의 귀에 자꾸 미군 렌탈하우스 좋아 안 좋아가 계속 들리게 됐던 겁니다. 그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은 잠시 후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러면 미군 기지는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조성이 되었는가? 전 세계에 있는 해외 미군 기지 중에 최대 규모 1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444만 평, 이렇게 딱 그냥 숫자만으로 어떤 가늠이 안 되신다 그러면 여의도 면적의 5.4배입니다. 여의도 다 아시잖아요. 여의도 걸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삥 도시려면 시간 엄청 걸리시죠. 굉장히 넓은데 여의도의 면적의 5.4배니까 굉장히 크죠. 하나의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444만 평의 부지에 초등고등학교 들어가죠. 18홀 골프장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안 나옵니다만은 워터파크, 쇼핑센터, 교회, 영화관 모든 시설들이 이 부대 안에 다 조성이 됩니다. 군인은 평택으로 우리나라 전국에 들어와 있는 주한미군의 수는 2만 8천여 명 정도가 되고요. 평택의 대부분의 그 인원들이 배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군인들만 들어오느냐? 군인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겠죠. 다 지원 인력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지원 인력들 중에는 그냥 일반 노무직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문적인 또 업무를 하는 인원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병원의 뭐 의사라든지 무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취급한다든지 아니면 무기 전체의 장비를 관리한다든지 그리고 또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근무하시면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을 통틀어서 군무원들이라 그러는데요. 한 4,500에서 4,80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전문 인력, 군무원들과 그 다음에 지원 인력들을 다 합해서 여기 표에는 4만 2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약 4만 8천 명 정도가 이 부대 안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만 또 근무를 하느냐? 또 아니죠. 이분들을 따라오는 식구들이 있겠죠. 이분 식구들까지 다 합치면은 약 8만여 명의 인구가 이 부대를 기점으로 평택시 팽성읍으로 유입이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늘에서 바라봤습니다. 부대가 과연 어떻게 생겼느냐. 원래는 좀 약간 이렇게 틀어지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맞추다 보니까 약간 옆으로 돌려놨습니다. 자, 원래 이 부대가 요 정도 됐어요.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비행장이 있는 조그만 부대였는데 이 부대가 이 정도 한 300만 평 정도 확장이 됐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골프장 보이시죠? 자, 골프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훈련장 되겠죠. 훈련장. 그리고 여기들 보면 사병들 막사가 중간중간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요 밑에 운동장 보이시고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자, 여기는 초중고등학교가 몰려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주변으로 극장이라든지 워터파크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부대 내에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의 거대한 군사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렌탈하우스는 그럼 과연 무엇이냐? 그냥 개념이 그냥 간단합니다. 자, 미 국방부 산하 해외 기지에 주둔하는 미군의 영해 거주자들을 위해서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된 주택. 임대 사업이니까 수익형 부동산이겠죠?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대상은 이 사람들입니다. 영외 거주자, 어포스트, 사병, 하사관, 초급장교, 고급장교, 군무원, 컨트랙터, 기술자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영해에 나가서 거주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에게 내가 분양을 받은 주택을 임대를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미군 렌탈하우스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렌탈하는 게 아니고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놓는다. 그래서 미군 렌탈하우스입니다. 자, 미군 렌탈하우스의 장점은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큰 건데, 자, 높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낮게는 7%, 높게는 15% 이상도 수익률이 나옵니다. 연 수익률이죠. 굉장히 높죠. 보통 우리 서울 시내에 상가나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 분들 보통 수익률 어떻게 나오시죠? 4% 정도 나오십니다. 4%만 나와도 잘 나온다 그러세요. 그런데 여기는 최저가 한 7%, 뭐 최고는 한 15% 이상도 나오니까 거의 수익률이 뭐 한 두세 배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렌탈하우스인데 그러면 리스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 안전성이 있어요. 자, 이 안전성에서 호불호가 갈립니다. 자, 어떤 분들은 맞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라고 해요. 이 미군들은 한번 들어오면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정도 거주를 합니다. 군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5년 정도 돼요.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7년 정도. 평균 5년을 거주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보통 임대 사업 하시면은 세입자들, 임차인들 들어와서 얼마나 있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년 전후가 굉장히 많아요. 1년 안 돼서 나가는 그런 임차인들 되게 많습니다. 거의 1년 단위로 도배장판도 신경 써야 되고 복비도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매일 부동산 왔다 갔다 하면서 임대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시죠. 발품도 팔으셔야 되고 굉장히 신경 쓰이시는데 자, 이분들은 거주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건데요. 자, 어떤 분들은 맞다 그런다. 어떤 분들은 틀리다. 이건 어디서 갈리냐면은 자, 주택을 어떤 주택을 선택하셨냐에 딸려 있습니다. 저는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은 군인용보다는 군무원용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군인들은 회전이 빠르죠. 1, 2년이고 군무원들은 보통 평균 짧아도 3년, 길면 7년까지니까 아무래도 들어와서 있는 기간이 이동하는 그 텀이 굉장히 기니까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집이 잘 지어지고 관리가 잘 되는 주택은 이렇게 5년에 한 번꼴로 임차인이 교체가 되니까 10년이면 2번, 뭐 많게는 3번밖에는 안 돼요. 근데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짧으면 1년도 안 있는 우리나라 임차인들과 비슷한 성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안 좋으면 아예 임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잘못된 주택을 선택하시려고 투자하신 분들이 자, 안전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주택을 선택을 잘못하셨을 뿐이지 이 렌탈하우스가 안전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자, 요 안정성 때문에 이제 문제가 계속 호불호가 갈리는 건데요.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주택의 선택만 잘하시면 이 안정성까지 무조건 보장이 됩니다. 그 다음 또 이어지는 트라이앵글은 뭐냐. 자, 이렇게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으로 임대가 잘 되면 당연히 매도 시점에서 매도가 잘 되겠죠. 황금성. 그래서 황금성이 있고, 자, 그냥 매도가 되느냐? 자, 몇 년 지나면서 당연히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차익이 발생하죠. 수익형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차익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꼭 먹고 알 먹는 그런 투자 물건이 바로 미군 렌탈하우스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단점은 딱 한 가지예요. 자, 이 안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주택의 선택. 자, 좋은 주택을 선택하느냐, 내가 그냥 말만 믿고 분양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 모델하우스에 계신 분들 말만 믿고 그냥 좋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사면 되겠지 하고 사느냐, 그겁니다. 제대로 알아보고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제대로 된 좋은 알짜 투자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주택 수당 비교를 해놨는데 이거는 간단해요. 미군들, 군인들은 월세로 계급별로 자 157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자 월세를 선불로 받는 것이고요. 군무원들은 LQA라 그럽니다. Living Quarters Allowance. 자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이렇게 뭐 있습니다만은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0평형의 주택에 들어오는 계산으로 했을 때입니다. 평균 지금 4,8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로 환산하면은 약 4만 불 1년에 4만 달러를 현재 선불로 받습니다. 쭉 보시면은 자 2013년부터 계속해서 2014년, 15년, 16년 자 16년에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되면서 평택 캠프홈프리스 주변에 렌탈하우스에 들어오는 주택 수당이 확 차이가 납니다. 3,700만 원대에서 4,500만 원 1년에 연세가 되겠죠. 4,600만 원, 4,700만 원 계속해서 조금씩 임대료가 상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거주하는 렌탈하우스 아까 말씀드렸죠. 30평에서 50평형대의 이런 집합 건물입니다. 빌라형이나 아파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월세를 선불로 받습니다. 군무원들 주택수당이 높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어울리는 집합 건물보다는 이렇게 정원이 딸려 있고 관리가 잘 되는 단독주택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런 데에 2인에서 한 5인까지 가족들이 거주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렌탈하우스 공급되는 지역은요. 자, 부대 아까 이제 하늘에서 한번 보셨었는데 자, 5개의 게이트, 동창 게이트, 안정 게이트, CPX 게이트, 함정 게이트, 도두 게이트 5개의 게이트가 있는데 게이트 주변으로 이동이 편리한 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평택시 팽성읍은 동창 게이트를 주변으로 한 객사리, 근내리, 원정리 주변으로 그 다음에 안정 게이트를 상업지역이 있죠. 안정 쪽에는 안정 게이트 쪽에는 안정리, 남산리, 대사리, 석근리, 송화리 자, 이 지역들 그 다음에 함정 게이트를 이용하고 도두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신대리, 노양리, 본정리 이쪽이 되겠고요. 자, 이 까만 라인이 평택시 팽성읍과 아산시 둔포면의 경계입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산시 둔포면과 사당동과 가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산시 둔포면의 이 지역에는 거의 90%가 아까 보셨던 단독주택들이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아산 테크노밸리라고 신도시 개념으로 조성이 된 단지인데 이 주변으로도 조금씩 렌탈하우스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산시 둔포는요, 굉장히 지금 아산에서는 개발이 잘 진행되고 빠르고 크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좀 이렇게 주위에서 좀 보시면 신경 써서 보셔야 되지만 여기 쌀조개 섬이 있는데 이 쌀조개 섬이 남이섬처럼 이제 수상 레저 단지로 개발될 계획을 지금 아산시에서 세웠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 개발 계획에 대한 의제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 있으니까 신문 기사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개발되면 굉장히 아산시의 이쪽에
있는 렌탈하우스에 거주하는 미군이나 군무원들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또 휴양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군 렌탈하우스의 개요, 그 다음에 미군 렌탈하우스의 장점이면서도 또 단점인 부분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지도 알려드렸습니다.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투자 물건임에 확실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호불호가 갈리는 것은 투자의 선택을 어떻게 하셨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물건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익률이 높으신 만큼 또 분양 상담사 여러분께서도 가져가시는 또 수수료도 굉장히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개인적으로 또 자세하게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다 보니까 오늘 렌탈하우스에 대한 안내는 여기까지만 해드리고요. 한 번 더 시간을 제가 마련해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아까 호불호가 갈렸던 부분, 안정성의 부분, 주택 선택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로나가 빨리 안정이 돼서 우리나라 경제 또 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면서 항상 우리 분양 상담사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박희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